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전형별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오늘은 연고대 추천,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화면이 보이시면, PPT가 공유되고 있으면 해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없으면 2, 30초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없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대부분 이제 제 밴드나 블로그 정도를 통해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우선 이 전형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저희가 이제 학교 측의 데이터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1년, 2년 선배들의 데이터도 보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신뢰를 할지, 아니면 뭔가 좀 보정이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부분에 말씀드리는 전형의 연속성이 크다면 작년 데이터를 보다 더 신뢰하셔도 될 거고요. 변화의 측면이 크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작년 데이터를 좀 보정해서 써야겠죠. 그런 면에서 연속성과 변화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한 전형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 교과 전형 모두를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의 특징을 일단 면접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드리는 데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의 내신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이 설명에는 난 면접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다른 설명이나 다른 학원 강사들에 비해서 제가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대 추천은 면접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대 추천이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죠.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건 학교 측이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고요. 그걸 조금씩 제가 해설을 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연대가 중복 지원이 완화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고 완화가 된 건데 이제 뭐만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이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우수형하고 그다음에 국제형 하스 ASD 이쪽 쓰는 거 있죠. 그쪽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룰 교과 추천형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중복 지원 완화가 중복 지원 관련된 것들이 연세대 추천형과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 요거로 이상 변수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면접 배수의 조정이 조금 생겼죠. 일단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 2.5배수를 뽑았던 거에 3배수를 뽑겠다. 이거는 이제 이 추천형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모든 전형에서 죄송합니다. 추천형은 아니고 활동 우수형은 이런 전형들이 생긴 거고요. 이유는 이제 여기가 이제 추합을 워낙 돌려야 되는데 추합을 다 미처 못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생긴 것이고 추천형은 그럴 일이 없죠. 네, 추천형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면접 대상에서 조정은 없고요. 다만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제적인원이 5%였었는데 이제 10명으로 좀 제한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지원율이 약간 학교에 따른 5%가 불평등하다는 요령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면접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내년에 없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면접을 너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전형이 다양한데 추천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특히 이제 유디까지 있는데 이 추천형 학생들이 면접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변별력이 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좀 줄이는 오히려 그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면접 준비 안 해도 되겠다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이 연세대 추천형에 오는 친구들은 면접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4년도에서는 요런 학과들, 계약학과라 그러죠. 이런 학과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전형이 좀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교과로도 선발을 좀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형의 좀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원서를 4개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인원이 한 100명 가까이 약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연세대학교가 이 교과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 풀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른 전형으로 뭔가 더 매력적인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형의 인원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번 학교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보면요. 우선 이 지원 자격, 고등학교 3년으로 연대는 원래 제한이 이제 있었죠. 고대가 제한이 없다고 올해부터 좀 제한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연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특성화고 영재학교 중요는 불가하다곤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게 거의 주요 대학 중에서 숫자로만, 그러니까 내신 100%로만 선발하는 거의 유일한 전형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중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전사고도 못 봤고요. 특목고도 사실은 여기 비슷한 친구는 제가 직접 아는 친구는 없습니다. 소문은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건 거의 뭐 일반고 친구들이 뭐 일부 이제 광자고 정도 제외하고 거의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최소 이수 과목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신을 이제 올리려고 이제 뭐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받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선발 방법은 학생부 교과를 정량 평가합니다. 정량 평가에서 이제 100%로 하고, 이걸 이제 5배수로 이제 뽑아서 2단계 내신문 기반 면접을 합니다. 네, 녹화 면접인 건 영어 전혀 마찬가지고요. 일단 여기는 5배수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쟁률이 5대 1이 안 되는 학과들은 바로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이게 이제 첫 해였고요. 이게 재작년이었죠. 작년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과들도 학생이 너무 몰려서 오히려 좀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이런 거 기반으로 했을 때 약 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일단은 면접을 보러 갈 확률이 높은데 이제 좀 학생들 스스로도 내가 면접을 보긴 보지만 되겠어 이런 좀 약간 패배의식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전반적으로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좀 불합격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요건 조금 변해서 70%, 3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면접이 30%라고는 하지만 워낙 이제 이게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예상을 할 때뭐 메디컬 계열 친구들은 뭐 거의 1.0대 친구들이 오고요. 그러니까 1.1도 별로 없죠. 1.0대 친구들이 많이 오고 물론 이제 이게 뭐 Z점수를 환산하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희가 일반적 편히 보는 건 내신때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인문계열도 인기학과는 뭐 1.3 정도 아니 비인기학 중위권학과 1.4 비인기가 1.5 이 정도 선을 잡기 때문에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면접이 의외로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러니까 면접이 뭐 정말 변별 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학생들 성적이 워낙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에 의한 변수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는 전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반영 방법은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요거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환산 점수에 따라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Z 점수와 석차 등급을 이용한 점수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들은 이 이제 환산 점수가 좀 자기 평균 내신보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4대인데 이걸로 환산했더니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1.3대랑 비슷해지거나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표준 편차가 좀 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에서는 뭐 원래 내신은 1점인데 실제로 환산해 보면 1.3인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렇게 한 0.1에서 한 0.15 정도는 이제 T점수에서 변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마다 여기 프로그램 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반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진로 선택 20%가 있긴 한데 사실 뭐 이거는 제가 B가 있는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거는 별로 변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쪽이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사실상 또 점수 차이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반영 과목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점이 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저는 B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추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단 작년 일정은 나와 있고 올해 건 안 나와 있는데 올해도 이제 비슷하죠. 근데 일단은 수능 전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치를 걱정해야 하는 전형. 납치를 물론 뭐 연대 납치만 되는 행복한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납치의 우려가 있는 전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뭐 최저 기준에 약간 그뭐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뭐 다른 것들은 먼저 이제 하나씩 좀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문 쪽이 좀 하나 높았었는데 추천이 이제 그 내신 때가 조금 저 수능 최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당연히
컷은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사실은 추천 컷도 추천 컷이지만 이제 고대 컷의 변화는 학업보수 쪽 컷의 변화가 좀 더 와닿는 편이죠.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 추천 사항에서 이제 이게 생겼죠. 이제 추천 전형 해당에서는 원래 졸업생까지 가능했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도 작년에 이제 졸업생인데 이걸로 써서 들어간 친구도 좀 있었는데 이제 여기 없어졌고 그다음 교과 산출 방식에서 그냥 A는 1등급으로 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형들은 오늘 다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요 이제 졸업생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는 컷을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낮추는 느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재학생들만 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이거는 정시사항 변화고 이것은 배치고 정시고 그다음에 역직 계약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들은 어쨌든 조금 더 문호가 넓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커트라인도 내려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대6 구조. 대부분 이제 상위권 15개 대학들은 이런 구조로 가지고 가고 있죠. 정시사, 수시 6 정도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학생부 교과 660, 교과죠. 추천 666, 하우스 980, 계열 194.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21학년도부터 이제 학생부 쪽 수시가 좀 줄었잖아요. 수시가 좀 줄었죠. 왜냐하면 정시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좀 조정을 거치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그 제일 많이 뽑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게 거의 1200명 가까이 뽑던 전형이어서 그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랑 마찬가지로 궤적이나 학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궤적은 늘었거든요. 고려대 역시도 이제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에 대해서 별로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 다른 전형으로 뭔가 더 고려가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23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 요소 역시 컷을 올릴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어쨌든 컷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2개 정도 있었고 올릴 수 그러니까 떨어뜨릴 요소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이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 컷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경쟁률 보시면 이제 요 정도가 나오죠. 11대 1 정도를 나오는구나.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2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내신이 워낙 잘 나와야 되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도 연대에 비하면 뭐 특목고나 자사고 친구들이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의 일반고들을 보는 전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 경쟁이 벌어지는 게 있고 근데 일반고들만 오는데 수능 최저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은 안 쓰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만일 지금 일반고라면 그냥 이제 찐 일반고라면 어, 연대나 고대를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내신을 잘 받아서 추천 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완전한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형별 충원율 보시면 뭐이 정도 학교 추천 전형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연대 교과나 서울대 뭐 지금 일반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업 우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는 좀 빠지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100명을 뽑았던 130명이 추가 합격을 했다는 거니까 일단은 거의 그 1단계가 이건 단계별이 아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대기번호권에 들어가면은 거의 합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열적 합격 같은 경우는 대기번호를 못 받아도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쭉쭉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합을 보고 쓰셔도 되는 전형입니다. 학업우수는 그렇게 쓰기가 힘들죠. 그다음에 수능 체결 충족률을 보면 이제 요해는 워낙 수능이 어려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족률이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이거보다는 이제 올라갔다. 추천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5학기 교과 성적이 기준대로 추천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퍼센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이제 뭐 금지된 것은 요런 학교들인데 사실상 이것도 어쨌든 숫자로 나오는 내신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전사고라든가 특목고 친구들은 쓰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정도 내신이 나왔다면 일단 서울대를 먼저 바라보겠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천 전형과 학업우수 전형 간에는 복수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약간 갈림길이 갈리는데요. 이제 당연히 추천 전형으로 쓰는 게 제한 경쟁이 때 유리하긴 하지만 만일에 본인이 이제 이쪽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맞출 수 있고 어쨌든 일반고지만 생기부를 그래 좀 챙겼다면 네, 한번 우수 전형을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건 되게 전통적인 것인데 추천 전형을 쓰시려면은 네, 어쨌든 1순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이제 뭐 250명이에요. 그러면 10등까지 주겠죠. 근데 뭐 앞에서 누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학교는 연대랑 고대 다 줄 수는 없다.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넘어오죠. 음. 이제 뭐 11등, 12등, 13등한테도 고대학 추천 받을래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좀 따져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1, 12, 13, 14등까지 넘어왔을 때는 이 전형의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등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대적으로 내신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순위로 받아야지 뭔가 이제 약간 후순위로 후보로 있다가 받으면 쓰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20% 서류가 들어가서요. 이거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일에 인기학과를 쓰신다면 서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추천 전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중위권 학과부터나 아니면 비인기 학과는 사실 서류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숫자 맞춰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인기 학과를 쓰신다면 숫자가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생기부에 갖출 것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교과 선출 방식 나와 있고요. 근데 뭐 이거 일단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예전에 이게 이제 뭐 그 뭐 국영수 사과만 보는 해도 있었고 이제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이게 이제는 아니죠. 몇 년 전부터는. 그래서 어쨌든 숫자로 뭔가 나와 있는 과목들은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이제 따로 없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5학기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균등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요게 이제 조금 변화된 거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BC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 역시 고대에서 BC를 받는 가 있는 친구가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만 네,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서류 20%가 조금 더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다음 이제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이제 3합 7로 이제 나와 있고 또 의대 같은 경우는 4합 5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최저 자체는 이제 저희가 이대랑 비슷한 수준을 했었는데 이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같은 거네요. 네, 일단 이렇게 전형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불 패턴과 케이스로 좀 갈 건데 우선 뭐 학교 측 자료를 조금 보고 가죠. 그래서 이건 연대 쪽 자료인데 뭐 경쟁률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이제 그 22 이상률 비교표가 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이 23년이 다 조금씩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22년도에 지금 체제로 이제 처음 시행을 했을 때 너무 낮았던 거죠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다 5대 1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에 예의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다 면접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쨌든 그걸 보고 그럼 한번 써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올라갔고 이제 어떤 이런 경향성을 보자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경쟁률 자체는 좀 낮아질 것이다. 원래 이게 약간 유동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제 추가율 구축 상황 보시면 여기 충원율 어쨌든 이제 그 추합이 얼마나 동의하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합은 오히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사실 빠지려면 서울대로 빠져야 하는데 서울대로 별로 빠지지를 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쓴 학교에 이제 비율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지원자, 최초 합격자, 뭐 등록자, 총합격자 나와 있지만 어쨌든 등록 기준으로 가보게 되면은 99.8%가 일반고죠. 22년에 그랬고 23년에도 99.6%.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 유형은 사실상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중에서 어쨌든 여기 뭐 0%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외고는 국제고는 거의 없다. 거의 다 일반고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등급 평균이 어떠냐? 이건 이거 조금 뭔가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단대별로만 내놓죠. 연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의치학 계열은 합격자 최초는 일정 공유 이건 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공학은 1.41, 1.4, 자연이 1.45, 사회가 1.32, 뭐 인문 1.5.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치대는 예로 치고, 거기는 완전 논외로 치고, 인기학과부는 1.3 정도, 중위권 1.4, 비인기 1.5 정도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분포가 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요 숫자대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항상 A, B, C, D 2등급 고등학교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등급에 관계없이 그냥 거의 똑같이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점수가 아무리 그런 편차가 나도 사실 여기는 거의 뭐 A, B, C 그룹 고등학교는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D 그룹이기 때문에 차이 남다 0.5 정도에서 왔다 갔다 0.05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학교 쪽 자료고요. 그다음 자연계열, 공학계열, 지학계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대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아까 11대 1 연 실질 경쟁률은 7대 1이다. 그 얘기는 이제 최저 충족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만 충족시켜도 어쨌든 꽤 합격 가능성이 훨씬 올라간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 비율을 보면 인문계는 58.2%를 맞췄고 자연계는 65.3을 맞췄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자연계가 조금 최저가 편에 쉬웠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의대 같은 경우 힘들지만 의대는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고대를 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대 의대를 가는 뭐 고대 전체도 그렇지만 쉬운 방법은 여기서 추천을 쓸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최저를 맞추는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구체적인 좀 제가 만났던 학생들의 케이스를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새 학원의 설명이 절반이 다 이과 위주로 돌아가서 저니까 문과 거를 좀 가지고 왔고요. 잠깐 보시죠. 이 친구가 전체 내신 학교 유형 나와 있고 전번에 썼던 학과들입니다. 잠깐 보실 시간 제일 아래 학교 결과 나와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보실 시간 드릴게요. 자, 위쪽 치고 설명드리면 이 친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신을 계산했을 때 1.1대가 나오는 친구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이기 때문에 연세대학 Z 점수를 반영하게 되면은 다른 학교 한 1.3 정도, 1.3 그냥 평균 정도 학교에 1.3 정도로 좀 이렇게 내신이 하향 평가되는 그런 친구였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연대는 어쨌든 경영을 썼는데 연대는 그러니까 생기부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회로 돼 있었겠죠. 생기부는 정회로 된 생기부고 연대는 경영을 썼는데 연대 경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서류가 안 들어가니까 숫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내신에 이제 1.3대로 떨어지는 내신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대는 추합 정도로 초취업은 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고 서성은 이제 오히려 이제 다 취업을 했고요. 투자를 마쳤고 서울대는 조금 이제 반전이 있었고 그건 이제 제가 서울대 지분 설명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강조를 하는 게 한양대 교과를요 이제 보통 쓰시는데 한양대 교과 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제 특히 이제 여기는 막 이제 위고 서성까지는 막 되게 고민하시다가 한양대는 그냥 제일 인기 있는 게 어디야? 뭐 파이낸스 경영 아니 뭐그 다이아몬드 학과들 있잖아요. 여기 쓰시는데 저는 파이낸스 경영 사실 말렸거든요. 거기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마지막 추추합 3차일 거예요. 거기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수능 체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정말 1.0대 애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어쨌든 뭐 잘 안 돼도 최저만 맞추면 고대는 가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뭐 6번에 그렇게 뭐 극심하게 말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예상만 하고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른쪽 친구는 이게 되게 반전이 조금 있었죠. 이제 전반적인 내신 때는 1.5대 1.5에서 6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을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생기부가 워낙 좀 안 되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좀 안 되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대 학추를 쓰기에는 고대 추천을 쓰기에는 최저를 맞출 수가 없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별로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Y 추천을 이제 연대 추천을 오히려 최초합을 했고 예, 이거는 사실은 면접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면접을 절대로 잘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추천을 쓰는 친구들 중에는 잘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면접 준비를 여름방학 하자마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주 1회씩 8번, 그다음에 저희 이제 어쨌든 저희 제 프로그램상 세미파이널 6번을 와서 뭐 개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다 그냥 그룹 수업만 다녔던 친구긴 한데 정말 그 처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추천 전형 쓰는 친구들 중에는 평균쯤 될 텐데 지금 아마 하루나 뭐 다른 면접을 봤으면 네,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또 사학과가 비인기학과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래서 좀 최추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였는데 여기 됐다는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땐 작년에 이 추천 사학과 쓴 친구들이 정말 면접을 다 평균 이하로 보지 않았나. 이 친구를 평균 정도 본 것 같고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이 면접을 다들 준비를 안 하니까 그냥 다 같이 안 해버리는데 아니면 아예 그 특히 지방 일반고 친구들은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 이렇게 해제 영상 같은 거 올려놓으면 그냥 자료 달라고 하고 영상 보겠다는 얘기만 하지 뭐 수업을 하자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뭐 다른 데 가서도 할 것 같진 않아요. 저랑만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도 좀 준비를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이 이렇게 확 벌어지기 때문에 추천 전형을 어차피 썼고 연대에 대해서 이제 정말 붙으려고 쓴 친구들이라면 아무리 이제 가능하면 좀 여름방학부터 면접을 시작하면 좋겠고 늦어도 원서 접수하고부터는 면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추천 전형 아니면 연대를 쓸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자면 일단 지원을 했으면 면접 준비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맞다. 내년에는 또 면접 뭐 준비하고 싶어서 할 수도 없죠.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제가 일반적 케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뭐 제가 이제 보통 요 레벨대에서 요런 리더십 대에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A형 뭐 제가 요건 그냥 잠깐 10초씩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요. B형.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서울대 주균, 연대 추천, 뭐 고대 추천 이런 형태를 쓰는 친구들의 전반적인 스펙입니다. 네, 이제 면접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면접에서 뭔가 좀 효과를 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 우선 연대 면접은 이렇게 좀 안내가 되고 있고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내년에는 바뀔 것 같습니다. 연대가 예고한 바에 따르면 하지만 올해까지는 일단은 비대면 녹화 면접이고요. 8분 준비에 5분 녹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타임 어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지금 그냥 뭐 천천히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8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녹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하지 않으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은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시킬 때 보통 4분에서 4분 30초 정도 답변을 정리를 시키는데 그 시간에 본인이 좀 감각을 기르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이 앞에 없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것 같지만 사실상 이제 한번 잘못 가면 잘못 승천포로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런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면접들은 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트레이닝이 오히려 필요한 면접 유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3년도 인문 계열에서의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포맷은 21학년도 이후에 변치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맷이라 하면 제시문이 3개, 4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자료가 섞여 있고 퀘스천을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은 기본적으로 지시문 3개를 비교시키는 문제고요. 논술 유형에 좀 그대로 연대가 유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갖고 온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제시문과 자료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문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추천형, 화루형, 숙제형 이렇게 있는데 포맷은 전부 똑같고요. 만약 여기에 이렇게 이게 무슨 형이라고 이제 가려놓으면 사실상 문제 유형으로 구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추천형이 애들이 면접을 못하니까 얘는 활동 우수형보다 문제가 쉬울 거 아니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인문계는 추천형이라고 해서 문제가 좀 쉽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먼저 포맷이 있고, 근데 이제 대체로 학생들의 평균적인 역량이 조금은 약하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연계열 문제였고요. 자연계열 문제는 원래 연대가 20학년도까지는 문이과가 공통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문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과스럽진 않은데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좀 문과스럽다는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21학년도부터는 이제 문이과 문제가 분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문화생지, 수학과는 물화생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약간 컨텐츠적 요소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2년 문제였고요. 자연계열 문제고요. 22년 인문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학생들은 이거 처음 풀게 하면 8분이라는 시간도 부담이 있는데 제시문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년도 문제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이과 공통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 도표 해석이 필수적이고 1번은 제시문 독해, 2번은 뭐 솔루션 제시까지 나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5배수가 뽑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상대적으로 그 숫자화된 정량화된 내신은 굉장히 조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5등급 그러니까 5배수로 붙은 애가 1배수까지 갈 수 있을지는 힘들겠죠. 하지만 3, 4배수만 붙어도 면접에서 이제 1, 2배수까지도 갈 수 있는 어쨌든 추합과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면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정량적인 지표가 굉장히 조밀하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면접을 하향 평준화했기 때문에 중간만 가도 확 등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원을 앞두고 계신 그 사람들 체크 포인트 혹시나 보다는 역시나가 좀 강하다. 이 분위기냐? 우선 이 두 전형들을 이제 선택을 하자니 보니까 이제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좀 학교 측 공식적인 이런 좀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 요강사로 이런 좀 비교가 있고 그냥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입시를 하는 약간 입시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제 왼쪽을 쓰시는 게 일반고 입장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 입장에서는 왼쪽을 진입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죠. 내신이 그렇게 1.56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발생하는 건 학군지, 뭐 이런 대치동에 있는 일반고인데 뭐 1.67이다. 그런 경우면 뭐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만일에 이제 그 환산을 하셨을 때, 재침 환산하셨을 때 어쨌든 이쪽으로 합격권에 들어간다면 저는 왼쪽 거를 좀 쓰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이제 오른쪽에서는 어쨌든 여기가 이제 특목고, 전사고, 광자고 이런 애들과 약간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 서류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내신은 또 서울대 일반 전형보다도 타이트하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권 이상 학과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군지 일반고라면 어쨌든 숫자가 왼쪽 추천을 맞출 수 있다면 추천을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복 지원 얘기 한번 나왔었고요. 네, 불가능하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다음에 졸업연도 제한이 이제 추천회 같은 경우 있고 다른 전형은 없습니다. 요 Q&A는 올해는 이상하게 안 올라와서 일단 작년 걸 제가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형은 올해까지는 최저 학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최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최저가 없다.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들하고 비교가 된 건데 요과에서 충실도 70%, 공동체가 30%. 그래서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뭐 대치동에 어떤 컨설턴트 분이 그러셨대요. 그 학급 회장 3번을 하면 뭐 몇 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회장을 3번 하라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들 회장하려고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그뭐 회장은 그럼 뭐 1점이고 부회장은 0.5고 뭐 동아리 부장 0.3 이런 정량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안 한 친구보다 한 친구를 더 쳐주긴 하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횟수나 정량적으로 보실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니면 직책의 뭐 높낮이나 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2번에다가 이런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얘기,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쓸 수 있는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임원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생기부에 기재되기가 좀 힘들잖아요. 행특 정도 아니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임원 활동의 가치가 공동체 역량에서 조금 더 두드러진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 고3들 이제 2년 전부터 고1 된 친구들은 그래도 회장 부회장 할 수 있으면 한 번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전에 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게 올라가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뭐 이런 전형들에 비해서 이걸 보겠다는 것보다는 뭐 이제 그 이쪽을 좀 하시는 수는 좀 없으니까 그런 상대적인 문제인 것 같고 솔직히 이제 학교 추천 전형으로 쓰는 친구들을 보면 어쨌든 얘네가 뭐 거의 서울대 지균 쓰는 애도 이거 쓰고 뭐 연대 추천 쓰는 애도 쓰고 아, 실제 학교에서 어쨌든 열심히 하고 주목받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 역량에서 뭔가 이렇게 뭐가 갈라질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일단 그 내신은 어쨌든 비슷하게 맞춰진다고 보면 서류, 학과에 맞는 서류 그쪽에서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추천 전형만 일단 제가 가지고 왔는데 교과에서 출실도라는 게 이제 계열 관련 교과 이수했느냐 이게 20%를 보는 거죠. 교과서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 이거는 사실은 뭐 서술, 세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숫자가 말해주는 거죠. 그죠? 숫자로 말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요소는 이 부분이 이제 뭐 세특이라든지 다른 쪽에 쓰여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충격 비율을 한번 봤고요. 네, 이번 자료가 조금 중복으로 들어가고 충원율은 봐야죠. 충원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경영대가 많이 됐고 전경이 많이 됐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 있냐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충원율이 많이 됐다는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어디로 빠졌을까요? 뭐 서울대나 연대로 빠졌겠죠.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자전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어, 여기가 그만큼 우수한 애들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여기가 그럼 추합이 많이 도니까 여기 쓰자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여기는 우수한 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그거는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보다는 여기 경영이든 전경이든 자전이든 여기는 인기학과니까 내가 여기 쪽으로 서류가 얼마나 갖춰졌나를 좀 더 특히 일반고라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공대가 많이 빠졌고 뭐 정보대학 많이 빠졌고 생명과학대학 많이 빠졌다. 근데 이거 보시면 뭐 의대 빼놓고 다 인기학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수한 애들이 몰린 거죠. 그래서 충원률을 보시고 그 학과가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교과 등급은 이제 문과죠. 그래서 이제 1점 뭐 평균 53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조금씩 다르죠. 경영대학은 1.44에서 표준편차 1.0점이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 보통 1.56 정도로 잡죠. 문과에서 경영대가 제일 경영대, 그다음에 뭐 전경대, 자전 정도 제일 높게 보니까 1점 자전이 제일 높네요. 작년만 보면 이 정도 선. 그래서 요건 참고 사항이고요. 어쨌든 최근 3년치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 상식에서 더 요건 좀 상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새 뭐 이때로 좀 내려온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네,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 역시 뭐 인기학과들 생명,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편차는 조금 적습니다. 나와 있고 정도로 네, 여기 이제 2까지 떨어지는 곳은 없죠. 이제 이과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뭐 타이트해질 가능성은 네, 없을 것 같아요. 뭐 학과 좀 정원이 생긴 것도 있고 네, 고교 유형 보시면 뭐 일부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는데 지원이 이랬고 그리고 국제고가 생각보다는 좀 있네요. 그죠? 어쨌든 95%, 뭐 일반고 전형이다. 그다음에 재생률 요만큼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나마 올해부터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언제나 뭐 소리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고2나 고1 입장에서 이제 당장 뭐 오래 쓰는 건 아니니까 예고 사항들 조금 보면
면접이 없어지죠. 없어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유의미한 최저는 아닌데, 고대처럼 유의미한 최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면접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면접이 없어지니까 좀 내려가야 되는데 또 이제 이 최저가 그래도 적용되니까 약간 올라가는 요소는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수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면접 상관없고 이제 없어지면 상관없고 그리고 오래 이거 됐고 지연 상관없고요. 그다음 이제 고대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연대야 이제 다 그냥 숫자대로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서류평가 절차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아까 이제 그 추천은 보셨죠? 추천은 보셨는데 이제 뭐 추천만 준비하는 건 아닐 테니까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업 역량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숫자로 좀 환산되는 부분이 많은 거고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자기개발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활동들, 뭐 심화탐구라든가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 들어가 있고요. 뭐 성취, 노력, 공부한 요소들 나와 있고요. 자기개발 역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계열 관련 탐색 능력도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게 심화탐구 능력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고서 발표 없어진 거 아니다. 학종으로 관련 보고서 발표 열심히 써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공동체 역량. 그다음에 이것들은 뭐 특기자니까 좀 예외로 하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이 선택 과목 가이드는 중요하겠죠. 이건 서울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전공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관련 과목들은 피해가지 마시고 꼭 들으셔야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서울대 거지만 이제 여기 이것은 보편화돼서 적용이 되겠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하반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베스트 먼저 오늘 1주차 수요일 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진로 진학 콘서트 순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진로 진학 콘서트, 고 학생, 재학생과 같이 하는 설명회, 전문가 콜라보. 그래서 아마 이제 곧 공지를 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일단 그 약간 콜라보 형태로 또 새로운 약간 학습 공간을 조금 열어서 이제 교과생들과 같이 인사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좀 이제 그 분들과 결합된 난이금 분들이 주로 오시긴 합니다. 예, 보고 진행할 거고 그다음 어쨌든 제가 입시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는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을 일단 당분간은 일단 제가 수요일마다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질문 주실 동안 좀 몇 가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시문 면접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대 추천으로 의외의 초청을 이렇게는 그 친구가 작년에 갔고 또 그 친구가 이제 후배들을 또 보내서 또 그 친구들 마침 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개강을 해서 지금 3회 진행됐고요. 현재 일단 8회로 시작한 반이기 때문에 5회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고위 독서 농구술은 이제 고대 논술이 부활돼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역시 또 일부 학생들 많지는 않습니다.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2회 남았습니다. 이것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반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1대1 프로그램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게 더 눈길을 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3이나 인생 입장에서는 일단은 요 배치 컨설팅, 그 다음에 아직 8월 15일 연구까지 생기부 바꿀 수 있죠. 그것들. 그리고 일단 두 가지 지금 90분, 120분 진행하고 있고요. 면접은 아까 보신 분은 그룹 수업도 가능하고 1대1로도 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개별 맞춤으로 횟수랑 커리큘럼 조정해서 진행할 것이고 지금 고1이나 고2 입장에서는 진단 컨설팅, 지금 이대로 가도 되나, 좀 과를 바꿔야 되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전형을 바꿔야 되나 등까지 이제 그걸 토대로 2학기 설계까지 하면은 시간을 30분 추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단 방학이 가기 전에 더 미루지 말고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뭐 중3이나 중2 입장에서는 고교 선택, 자소서 면접 역시 예년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일단 스케줄인데 뭐 이건 어차피 저랑 개인적으로 정하셔야 되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은 요건 다 아시죠, 그죠? 제 유튜브, 블로그, 밴드 세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밴드 혹시 아직도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해 주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들 뭐 DM이나 공개적인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만 앞으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질문 주신 거 좀 보고 가능한 범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대 환산 점수로 합주 가능한 학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선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아마 이제 해당 학교에서 그 데이터도 갖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비인기 학과면 상관없는데 만약 인기 학과 중위권 이상 학과를 쓰시게 되면 서류까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환산 점수 내기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저는 글쎄요 다 뭐 1, 2점 뭐 그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갖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주신 게 이게 뭐 내신인가요? 이제 환산점수는 아마 뭐 따로 공식에 따라 좀 돌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산이 이렇게 나왔구나. 환산이 이렇게 나오네. 제가 보던 환산점수 책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이거는 그럼 본인이 일단 그 어느 학과를 쓰실지 그렇죠. 제가 보던 건 저건데. 예, 예. 음, 제가 만났던 친구, 제가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 점수 떼면은 인기학과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수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 준비했던 서류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몇 개 중에 하나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인기학과에 제가 어쨌든 그 컨설팅 했던 친구들은 잠시만요. 그래서 대체로 요구가 높은 경우가 더 많았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세요. 이제 저희가 배치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보게 되는 거죠. 서류 같이 보면서. 제 연락처는 여기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학우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주신 게 내신이면 뭐 저 내신이면 학우에서 못 쓸 건 없을 것 같은데 학우는 서류를 더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서류를 보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우에서 이게 뭐 이과신 거예요, 문과신 거예요? 아마 저 정도 내신이면은 저게 내신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의대 빼고는 되겠지만 네, 의대 빼고는 되겠지만 네, 그때 서류가 더 중요하겠죠. 네, 학우는 더더욱 내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